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거래한 정보들, 그쵸? 자산의 이동이 일어난 정보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가지는 형태가 블록체인으로 가는 이런 데이터 원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중개자가 만들어왔던 비즈니스의 신뢰, 그 신뢰는 시스템적인 알고리즘의 합의라는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게 블록체인의 사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세율입니다. 블록체인이 요즘 너무 핫하죠. 근데 이제 너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너무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을 본다라고 하면 산업의 생태계를 정말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이제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사례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저희가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블록체인의 컨셉부터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개념이 너무 이제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블록체인일까? 2020년도까지 한 200억 개의 디바이스가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0억 개의 디바이스다라고 하면 뭐 IoT, 센서, 뭐 머신 이러한 것들이 누군가의 중개자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직접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블록체인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2020년까지 이 200억 개의 디바이스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45에서 한 50 제타바이트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데이터 속에 우리의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한쪽 측면은 AI랑 코그니티브 컴퓨팅 쪽이 매우 이제 중요한 하나의 기술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첫 번째는 이 퍼베이시브 인터커넥티비티 쪽에서 오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하나의 큰 축이다라고 보면, 또 한 축은 그렇게 쌓인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야 되는 영역이 AI, 코그니티브 컴퓨팅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영역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블록체인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P2P, 분산원장,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런 생각이 주로 나죠. 그쵸? 저는 그렇게 정의를 안 합니다. 그러한 정의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나왔을 때의 정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도 1.0, 2.0, 3.0, 4.0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가지 컨셉만 명확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오픈마켓, 시장에 한번 가볼게요. 시장을 가면 뭐가 있을까요? 뭐 첨가물, 상해, 또는 정육점, 도매상, 저 같은 소비자들이 있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각자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도매상은, 아니, 첨가물 주인은 뭐 과일이나 채소, 정육점은 돼지고기, 소고기. 저는 그거를 사기 위한 돈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근데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물 교환이나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그런 거래를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서 정해진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돼지고기 100g을 10,000원에 사야 된다라는 시장의 규칙이 있는데 제가 1,000원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겠죠. 그러한 컨셉이 블록체인으로 그대로 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즈니스 네트워크이다라고 하면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참여자들이 있죠. 도매상, 뭐 정육점, 첨가물, 저 같은 소비자들, 그쵸?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자산은, 블록체인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자산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도 되고요. 콘텐츠, 중요한 정보, 또는 저작권 같은 디지털 정보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이아몬드,
돼지고기, 컨테이너, 자동차, 자전거 같은 유형의 자산도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거래겠죠. 근데 그런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그 하나 앞에 그러면 그 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비즈니스 네트워크 시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서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면 뭔가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한 것들을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것이 저희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다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다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있는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면 중요한 게 이제 또 공유예요. 공유. 그쵸? 그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공유의 방법은 아까 이제 들어보셨던 P2P 분산 원장 기술이다라는 기술적인 용어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은 서로 목적이 다 틀립니다. 그러겠죠. 만약에 시장이면 시장에 있는 상품들을 소비자와 거래하는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다라고 하면 뭘까요? 비트코인은 익명의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입니다. 그쵸? 거기에 자산은 뭘까요? 비트코인이다라고 하는 암호화폐입니다. 그쵸? 그리고 거래는 뭘까요? 거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는 거겠지. 이체. 그쵸? 그렇다라는 의미는 거래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거래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산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자산의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산이 생성이 되고 자산이 이동이 되고 자산이 소멸되는 모든 과정을 저희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컨셉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유즈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목적은 서로 다 틀립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퍼블릭 블록체인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퍼미션드 블록체인 영역이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진영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퍼블릭 블록체인은 왜 퍼블릭 블록체인일까요? 예를 들면 제가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데 여러분 기자님들을 제가 이제 카페 만들고 가입을 하세요 라고 한다라면 기자님들이 가입을 하실까요? 안 하죠. 왜요? 뭐 나한테 줄 뭐 베너핏 같은 걸 먼저 따질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뭐 정말 값어치 있는 정보를 공유를 한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가입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의 속성은 뭘까요? 그런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을 계속 늘려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동력, 보상이겠죠. 그 상대방한테 뭔가 베너핏을 줘야겠죠. 그쵸? 근데 그 베너핏을 가상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뭘 줄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디지털 머니예요. 또는 그게 이제 암호화폐로 바뀌어진 거죠. 그런 게. 근데 그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어야만이 많은 참여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실제적으로 구현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거에 대한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되게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뭐 미주도 있을 수 있고 유럽도 있을 수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을 수 있고 한국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렇게 넓은 네트워크에 실시간으로 뭔가 거래를 한다라는 건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원장을 공유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원장의 공유 개념은 똑같은 복사본을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일관성 있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일관성 있게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확인을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네트워크의 스케일러빌리티 같은 영역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컨센서스라고 하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그러한 영역들도 퍼미션드 블록체인보다는 약해요. 한 50%의 동의를 얻게 되면 하나의 블록을 만들 수 있도록 합의하는 과정들을 만들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들이 거래한 원장도, 거래 정보도 제3자가 마음대로 볼 수가 있어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그런데 퍼미션드 블록체인 영역으로 한번 와볼게요. 여기는 기업들이 하는 블록체인 영역입니다. 근데 기업들이 하는 블록체인 영역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들은 비즈니스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한테 보상을 주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넓혀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거래도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실시간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지켜져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서로의 목적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기술로 구축할 방법이 없어요. 서로 다른 기술로 구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입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근데 그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서 구현되는 기술은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맨 처음 나온 게 뭡니까?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 용도의 기술로 구현된 하나의 블록체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일 뿐이에요. 그 외에 뭐 이더리움도 있고, 또 기업들이 하는 블록체인 영역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하이퍼레저라는 것들도 있고, 코다라는 것들도 있고, 뭐 체인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들도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된 플랫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기술 플랫폼이다라고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블록체인이 진짜 뭐냐? 우리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이체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의 프로세스를 한번 봅시다.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제가 이제 이체를 한다라고 하면 중간에 금융결제원이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그럼 금융결제원은 뭐하냐? 제가 A라는 은행에 보내면 A라는 은행은 금융결제원한테 B라는 은행으로 송급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금융결제원은 B라는 은행으로 지급 지시를 하겠죠. 그리고 오후 6시가 딱 되면 금융결제원이 오늘 일어난 타행이체 기록들을 각각의 은행들한테 다 전송을 합니다. 그럼 각 은행들은 뭘 하냐? 오늘 일어난 타행이체 기록들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받은 타행이체 기록들을 비교해요. 이 비교하는 작업들을 우리는 대사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서로가 다른 거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비교한 결과를 금융결제원에 보고를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또 맞춰야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의 프로세스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블록체인으로 간다라면 뭐가 바뀌냐? 즉 제가 아까 얘기를 하면서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한다라고 했죠. 공유의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유에는 신뢰도 들어가 있고 자기가 거래한 원장 정보가 여기에 참여자들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제본을. 그러면 이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래 정보가 똑같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는데 대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 장부이기 때문에 맞춰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산하는 과정들까지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블록체인의 베너핏을 보고서 열심히 POC든 파일럿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산업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먼저 제일 빨리 탐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작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런 블록체인의 사상이 다른 인더스트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동차와 관련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참여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통안전공단 같은 감독기관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기아차 같은 제조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딜러들, 리스회사들, 그리고 보험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고차 마켓 시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 같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하는 사용자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차를 다 쓰고 나면 폐차를 시켜야겠죠. 폐차하는 기업들도 참여자들로 참여할 수 있겠죠. 요런 서플라이 체인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는 하나의 비즈니스, 자동차와 관련된 비즈니스 네트워크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자산은 자동차예요. 자동차, 실물. 그럼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를 한 대를 구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중개인을 믿고서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개인이 만약에 중고 자동차를 주행 기록을 속인다든가 아니면 사고 난 차량을 저한테 속여서 판다라고 하면 저는 속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현대 기아차부터 제조가 되면서 그리고 제조사로부터 딜러로 넘어가고 딜러에서 리스회사로 넘어가고 어떤 사용자로 넘어가고 그게 중고차 시장으로 또 넘어오고 그러한 일련의 거래 정보들이 투명하게 계속 기록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중개인 필요 없이 바로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를 믿고 바로 살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함으로써 중고차 시장에서도 저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이 블록체인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사에서 딜러로 넘어가는 게 하나의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거래는 뭐라 그랬죠? 자산의 라이프 사이클. 자산이 생성이 되고 자산이 생성된다라는 거는 현대 기아차에서 제조사에서 자동차를 한 대 만들죠. 그쵸? 그때 이제 자산이 항상 하나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의 거래예요. 그리고 제조사에서 딜러로 넘어갈 때 하나의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쵸? 근데 그 거래 정보는 서로 둘 간에 뭐가 있을까요? 거래 성사 조건이 있겠죠.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스마트 컨트랙이다라는 거예요. 그 스마트 컨트랙은 자동화된 거래 성사 정보를 프로그램화한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런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을 했었던 그런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영역들이 매우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블록체인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블록체인은 기존에 가장 크게 보셔야 되는 거는 중개자가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개자가 없어지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입니다. 혁신입니다. 그쵸? 이게 곧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은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기술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제가 아까 오픈마켓 시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저희가 거래하고 나면 그 거래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블록체인이랑 좀 틀려요. 근데 블록체인으로 묶어버린다라고 하면 내가 거래했을 때 거래한 정보가 나한테도 쌓이고 정육점에도 쌓이고 또는 첨가물 상에도 쌓인다라고 하면 투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 오픈 시장. 그쵸? 그게 블록체인이 가지고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체를 할 때 이게 이제 금융결제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블록체인은 금융결제원 없이 은행 대 은행으로 바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체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존의 금융결제원이 이 은행들이 이체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신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으로 온다라면 그 중개자가 없어져요.
그럼 그런 신뢰를 누가 만들어낼까요? 그거는 우리가 합의라고 하는 시스템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영역들을 합의 알고리즘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합의 알고리즘은 너무나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한 이런 합의 알고리즘은 다양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의를 하는 방식들도 천차만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사용되었던 그 비트코인 같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업증명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이 작업증명 알고리즘은 채굴을 해 나가면서 사용자들의 카운팅 파워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에 거래를 신뢰를 해 나가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럼 퍼블릭 블록체인은 블락이 언제마다 만들어지나요? 비트코인은 10분, 그쵸? 이더리움은 한 15초 정도. 근데 기업에서 사용되는 거래 정보는 실시간으로 요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사용자들 간에 거래 정보들을 일관성 있게 검증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기 위한 합의 알고리즘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PBFT 알고리즘이라든가 아니면 카프카, 주키퍼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는 그럼 각자 참여자들이 거래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유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공유되는 원장 정보, 거래 정보들은 어떻게 쌓이길래 안전하다라고 할까, 블록체인이. 그걸 한번 좀 볼게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거를 저희는 블록이다라고 불러요. 블록. 이 블록은 하나 이상의 거래 정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거래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자산의 라이프 사이클, 생성되고 이전되고 소멸되는 게 모든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나의 블록은 고유한 정보, 유니크한 값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해시 값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해시 값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이 블록이 가지고 있는 거래 정보들이 있죠. 그쵸? 이 거래 정보들을 인풋으로 해서 결과값을 뽑아내요. 근데 그 결과값을 가지고 인풋으로 넣었던 거래 정보들을 추론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해시 알고리즘, 단방향 알고리즘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 해시라는 단방향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니크한 고유의 정보를 뽑아냅니다. 그 고유한 정보가 어디 있느냐? 이 블록의 유니크한 정보는 다음 블록이 가지고 있어요. 이 블록의 유니크한 정보는 다음 블록이 체인이 돼가죠. 그쵸? 그래서 블록체인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러한 연유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거래한 원장 정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 두 번째 있는 블록을 위변조를 한번 해볼게요. 고친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고치는 순간 뭐가 변할까요? 이 블록의 유니크한 값, 고유한 정보가 변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그 고유한 값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블록. 그쵸? 다음 블록을 고치게 되면 다음 블록도 고쳐야 되죠. 다음 블록도. 이후의 모든 블록을 다 고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있는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장도 동시에 다 고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변조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이런 데이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키텍처에서 연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문지상에 이제 떠들고 있는 블록체인도 해킹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해킹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영역들은 뭘까요? 퍼블릭 블록체인 영역입니다. 그 영역은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은 디지털 정보잖아요. 그쵸? 엄밀히 말하면 디지털 정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현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될까요? 거래소를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래소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은행 거래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비밀번호를 넣으시죠. 그 비밀번호를 우리는 프라이빗 키라고 부르거든요. 비밀키. 그거는 기자님들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만약에 그게 남들한테, 해커들한테 도난이 되는 순간 해커들이 그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기자님들의 은행 계좌를 해킹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정보를 거래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거래소는 어땠습니까? 스타트업이 만듭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제재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많나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취약한 영역에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커들이 노리는 영역들은 이런 영역들이 아니에요. 블록체인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영역들을 해커들이 찾아서 그 비밀키를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계좌를 해킹을 하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 계좌에 있는 암호화폐를 다른 어카운트로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여태까지 났었던 뭐 빗썸이든 뭐 마운트복스 사건이든 이런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더리움도 재작년 6월 달에 해킹이 되었다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암호화폐에 포커스된 블록체인의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이 암호화폐에 너무 포커스 되다 보니까 다른 산업에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그쵸? 모두가 암호화폐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암호화폐일 이유는 없어져요. 다양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자라고 해서 2014년도에 이더리움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 개념을 가지고 나옵니다. 스마트 컨트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를 성사하기 위한 조건의 계약 구조를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당연히 사람이 개발을 하잖아요. 사람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버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신이 아닌 이상. 근데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그 디에비다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에 버그가 있으니 고치세요 라고 했는데 이더리움 디벨로퍼가 그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해커가 뭘 했냐, 그 홀을 찾아서 이더라는 암호화폐를 다른 어카운트로 보내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밀히 얘기를 하면 해킹이다라기보다는 거버넌스의 문제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거래한 정보들, 그쵸? 자산의 이동이 일어난 정보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가지는 형태가 블록의 체인으로 가는 이런 데이터 원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중개자가 만들어왔었던 비즈니스의 신뢰, 그 신뢰는 시스템적인 알고리즘인 합의라는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게 블록체인의 사상입니다.